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오늘은 민노당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민노당이 국민참여당, 또 진보신당 탈퇴자 이런 사람들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진보신당이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노당이 해산심판 청구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다가 허가 취소를 당하게 될 것 같으면은 명의를 바꿔가지고 심장개업하는 그런 수법으로 이렇게 지금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닥쳤던 것이 쳐다보는 격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해산 심판 청구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게 돼가지고 주제를 조금 바꿔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이런 법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요새 교과부 산하에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라는 데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불만을 품고 추진위원들 9명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데 왜 국가의 자문기구인 이 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들이 왜 사퇴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그러면 다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사퇴를 하는지 그거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좌익 세력들이 원래 그 민주주의라고 보면은 자본주의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산주의는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를 분쇄하기 위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온 건데,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라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동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라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거북한 면이 있습니다. 왜 인간주의가 아니고 왜 자본주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고 살자 하는 공산주의란 말이 상당히 선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주권자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말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말이 이 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선동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이게 용어 혼란전술을 쓰는 겁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지네들은 다수자가 주인이면 그게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공산주의는 내부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그러면서 밖으로 대고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지네들을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산주의에 이르는 과정에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자기네가 인민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국호를 사실은 나라도 아니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인민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민민주주의라고 보면은 인민민주주의나 공산주의라고 하면 처벌받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또 민중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나 전부 이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변종이고 전부 공산주의를 이루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못 당하게 했으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가짜민주주의라고 몰아붙이고 지네들도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무도 그것이 공산주의 변종인 걸 몰랐어요. 이것도 그냥 민주주의 일종인 줄 알았는데 결국 지금 교과부 개발 추진위원들이 하는 작태는 사퇴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으로 해가지고 은근히 그냥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다가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그냥 국채를 바꿔버리려고 그런 꼼수를 부리다가 이번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분명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퇴를 하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
참 이게 지금 이게 상층부에서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내놓고 부정하는 이런 사태가 생겼다는 건 진짜로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을 주인이라고 그러고 국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이런 좋은 제도인데 이 자유민주 제도에 중대한 결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다양성을 이렇게 폭넓게 인정해주다 보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해주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고 그러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적들에 대해서 이 대응하는 방법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충분한 대응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유민주 체제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전복하는 그런 자유까지도 인정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이런 얘기 방어적 민주주의란 말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별 뜻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런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의해서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적들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인 자유를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이런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입니다. 이거는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성립된 이론인데 그런데 아무리 자유민주 체제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전복하라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론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서독에서 왜 이런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생겼느냐? 독일이 왕정에서 자유민주 국가가 된 것이 1919년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베를린 옆에 바이마르 지역에서 의회가 이제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했다고 그래가지고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생겨난 국가를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이제 별명을 부르는 거죠. 독일 민주연방공화국을 갖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아주 모범적인 헌법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헌법이죠. 우리나라 초대 헌법도 제헌 헌법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붙잡아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에 의해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이유가 바이마르 헌법 자체에 이런 민주주의를 보호할 만한 그런 법적 장치들을 제대로 갖추지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것이다. 이런 반성에서 그래서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아가지고 공화국과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폐지하려는 그런 나치당의 활동까지도 그런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라는 게 생겼는데 근데 최근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정사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멸망한 것이 반드시 바이마르 헌법 자체에 이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요새 새로운 학설이 강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나치가 자기네들이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폐지하려는 그런 자기네들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그 수단이 불법적인 수단에 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독일에는 각 주의 헌법에 행정부의 긴급명령권도 있고 또 형법도 있고 또 그거 말고 공화국 수호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나치가 자기네들 목적을,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법적인 수단만 제대로 규제를 했어도 충분히 이게 지금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것은 이런 헌법의 법적 장치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안전장치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비슷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희 국민행동본부하고 국가정상화 추진위에서 지난 8월 달에, 8월 26일에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보고 그거는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대해서 민노당을 해산 심판 청구를 해달라고 청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6일에 그 처리 기한을 60일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근데 법상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청원서의 처리 기한이 90일이고 1차에 하나에서 6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6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러는 동안에 국회에서는 김선동이라는 자가 최루탄 터뜨리고 난리를 피우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합당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민노당이라는 당명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민노당이 생겨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2003년도에도 국민행동본부에서 한번 해산심판 청원을 했었는데 그때도 말아버리고, 하여튼 그 정부가 이런 위헌정당에 대해서 헌법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는 민노당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런 당명이 당명으로 없어져도 새로 생기는 당이 민노당의 강령을 거의 그대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강령으로 삼기로 하고 3당 합당한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거의 그 민노당의 조직을 그대로 확대 개편하는 것 정도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민노당이라는 당명이 없어지니까 민노당 해산 청구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